너희 몇 살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송파 아파트 단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밤, 소박한 코트를 입은 70대의 노인이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빨간 털 모자를 쓴 여자아이와 파란 털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의 털 모자를 보고 순간 숨을 쉴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들의 털 모자를 보고 무너져 내린 걸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VIP 주차장, 검은색 마이바흐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검정색 양복 차림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박광훈, 75세, 명진그룹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게. 박 회장은 병원 로비를 지나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특실. 병동 복도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 하지만 그 안은 조용하면서도 처참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박정훈. 각종 모니터가 삐익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박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군요. 박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치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이는 좀 어떤가요? 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안정적이네요. 역시 아버님이 오시니. 박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호텔보다 좋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주치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삑삑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 회장은 정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패기 넘치던 모습은 없고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니 후회스러웠습니다. 재벌 그룹을 일으킨 박 회장이지만 자식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정훈아? 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만 쉬쉬 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훈이 대학원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때 학교 앞으로 찾아간 나에게 여자친구라며 진영이를 소개했습니다. 그저 친구이겠지 했는데 2년 후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영이의 집에 대해 비서실장을 통해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성장하였고 지금은 조그만 회사 격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정훈이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하여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하였고 그 길로 정훈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비서실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나는 조용히 어느 대학교 정문 앞 작은 카페에서 진영을 만나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고 모질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진영은 헤어지겠다고 대답하고 울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가 집에 왔는데 진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 핏줄인데 손자 손녀는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정훈에게 아이들은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정우는 같이 살아야 한다며 매일 울면서 낮에는 진영이를 찾으러 다니고 밤에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어느 날 빨간 파랑 털 모자 2개를 들고 나가면서 진영이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길을 건너다 화물트럭에 치여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머리를 많이 다쳐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어떻게 알았는지 진영이가 울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도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버렸는데 박 회장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같이 먹고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랑을 키웠고 대기업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고 말하며 울먹이던 진영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영은 정훈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행복했다며 하던 말을 5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아이들이 몹시 보고 싶었다. 5년 전 병실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그때의 일이 후회스러웠으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 후 진영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2년 전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박 회장은 병원을 나와 조용히 차에 오르며 봉천동으로 가자라고 기사에게 말했다. 허름한 동네에 도착해서 어느 낯선 집에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섰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 있었는데 곰팡이 핀 벽, 고장난 보일러, 새는 수도꼭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여기가 정훈이하고 진영이 우리 손자 손녀가 살았던 곳이구나.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가슴이 답답했다. 한참을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추운 바람이 불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녁 7시 30분쯤 아파트 단지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빨간 털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아이와 파랑 털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며 숨을 쉴 수 없어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박 회장은 천천히 움직여 2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6,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키가 조금 더 컸어요. 여자아이는 수줍은 듯 남자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애들아, 너희 왜 여기에 앉아 있어? 안 추워? 남자아이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추울 텐데 감기 걸릴라. 남자아이에게 너가 오빠구나. 그러자 남자아이는 쌍둥이에요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딱 6분 먼저 나온 건데, 여자아이가 삐진 듯 말했어요. 박 회장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2아이가 쓰고 있는 털 모자가 보였어요. 정훈이 진영을 찾았다며 들고 나가던 털 모자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며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어요.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박 회장을 보며 당황해했어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쓰고 있는 털 모자가 너무 예뻐서. 그러자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박 회장은 더욱 가슴이 답답하였으나 지그시 눈을 감고 물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그러자 남자아이가 저기 분식집이 우리 엄마 가게예요.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슬픈 표정을 하며 아빠는 너무 아파서 지금은 만날 수 없대요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박 회장은 정훈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끌어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여자아이가 저는 박유진이고요. 오빠는 박정진이에요. 유진이 작은 손으로 박 회장의 손을 잡아 당기며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너희 혹시 몇 살이냐? 라고 묻자 정진이가 6살이요라고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잠시 후 뒤에서 정진아 유진아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가까워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진영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많이 야위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 보였는데 분명 진영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엄마 하며 정진이도 뛰어갔습니다. 진영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왜 밖에 나와 있어? 추운데 엄마 미끄러질까 봐요. 정진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붕어빵 사온다고 해서 기다렸잖아. 유진이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진영이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잠시 후 진영이 박 회장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때 박 회장이 쳐다보자 진영은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아가, 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이구나.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박 회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하고 정진이가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진영은 아무 말 없이 박 회장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영은 우리 애들 왜 데리고 계세요? 라며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아이들을 자기 뒤로 감싸 안았다. 박 회장은 다시 그동안 어디 있었냐? 많이 찾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정훈이가 너와 애들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늙은이가 너무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정훈이한테 애들하고 한번 들려줄 수 있겠냐? 너희들 얼굴 보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모른다. 라며 울먹이는 박 회장을 보고 진영은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가끔씩 저만 가서 보고 왔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하겠어요. 라며 아이들에게 정진아, 유진아, 친할아버지셔. 인사드려 라며 아이들을 박 회장 앞에 세웠다. 박 회장은 두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는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해줄 거야 라며 회한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때 진영이 너무 추운데 가게에 좀 들어가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라며 진영의 분식집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 회장은 진영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훈에게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내일 정훈의 병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회장은 자신의 차를 보내 진영과 아이들을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하였고 그들이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병실은 여느 때와 같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정훈의 쉬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진영이 아이들에게 많이 아프신 아빠야, 인사해. 너희들이 인사하면 아빠는 듣고 계셔. 예쁘게 인사해. 라고 한다. 정진과 유진은 어린 나이지만 처음 보는 아빠의 얼굴을 어색해하지 않고 다정하게 정훈의 손을 잡으며 아빠 일어나 정진이 왔어. 아빠 사랑해 유진이야. 나는 아빠하고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정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박 회장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너희 둘을 위해서만 살겠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진영이 정훈을 끌어안으며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흐느끼는데 그때 정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면서 반응을 한다. 이를 본 박 회장은 주치의를 급히 호출한다. 주치의가 들어와 정훈의 상태를 살피더니 반사신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모든 가족이 꿈만 같은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진영과 손자 손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너희들이 정훈을 살렸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진영이 너에게 맡기고 조용히 정훈이가 완쾌되길 기다리며 반성하겠다며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진영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라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정훈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산소호흡기도 떼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어요. 빨간 파랑 털 모자는 여전히 정진 유진의 겨울 필수품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차츰 정을 쌓으며 행복을 찾아가며 서로 아끼며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